아기들의 복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과부들만 남게 되었다. 선비 집안이어서 아들이 나면 과거를 보게 되고 과거를 봤다 하면 장원급제까지 하는 것은 좋았으나 급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죽어버리고 말아 이제는 대가 끊기게 생겼다. 조상 대대로 모두 그런 형편이니 급기야 과거 보는 일은 남의 일처럼 되어버렸다.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장원급제를 한 다음날 급사를 했었다. 온 집안 식구, 여자들이 대를 잇기 위해 글 공부를 한사코 못하게 말렸다. 글 공부를 하게 되면 벼슬에 욕심을 두게 되고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또 급사를 하게 될 것이 뻔하고 일찌감치 농사일을 가르쳤는데 집안이 선비 집안이어서인가 틈만 나면 친구들로부터 글을 배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치니 처음에는 멋 모르고 가르쳐주던 친구들도 얼마 가서 더 가르칠 것이 없다며 물러나고 말았다. 친구들로부터 글을 배우다 들켜 증조모, 조모, 모친으로부터 호댕꾸지람을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글을 배우고 싶어 애가 탔다. 대대로 학문을 한 집안이라 피는 못 속이는지 글을 배우고 싶은 욕망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다. 나이 17세가 되자 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그만 집을 나오고 말았다. 그리고 글방을 찾아가 낮에는 일을 해주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 워낙 영특해서 글방 선생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하루는 선생이 그를 불러 앉혀놓고 과거 시험 보기를 권하였다. 너의 영특함은 그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겠다. 이제 그만한 실력이면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니 한양으로 길을 떠나도록 하여라. 스승님의 뜻 모르는 바 아니오나 저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꼭 과거에 응시하려는 게 글을 배우는 목적도 아니오니 너무 권하지 마십시오. 선생으로서는 그 말이 뜻밖이었다. 누구나 글을 배우면 과거에 응시하는 게 순서이고 또 그것을 위해 글을 배우는 것인데 과거를 싫어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너 같은 인재가 이런 총구석에서 썩을 것이란 말이냐? 자세한 사정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응시할 형편이 못 되오니 더 이상은 거론을 말아주십시오.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나오자 바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생의 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선생의 딸은 빼어난 미인인데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몸가짐 또한 나무랄 데가 없는 교수였다. 도련님께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왜 과거를 안 보시려는지 궁금합니다. 내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오. 낭자에게 자세히 말할 수 없으니 안타까울 따름이요. 둘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총각은 처녀의 됨됨이에 마음이 끌렸고 처녀는 총각의 성실함에 마음이 끌려 혼약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럴 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였다. 처녀의 가족들도
그런 사실을 은연중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서로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었다. 처녀는 어떻게 하면 총각이 과거에 급제하게 할 수 있을까 골똘히 생각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던 처녀는 무슨 생각을 해냈는지 총각에게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도련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오나 제게는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게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희망을 꺾으시려 하니 저는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려 하니 그렇게 하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집을 나와 외톨이로 사는 형편에 그래도 희망을 갖게 해주고 사는 보람을 안겨주었던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요. 다시는 그런 소리 입에도 내지 마시오.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그렇게 하소서. 오늘 밤이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하니 소녀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옵니다. 집안 내력을 이야기해 줘봐야 과거를 보지 않으려는 핑계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과거에 급제하면 죽게 될 것이니 총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총각의 표정을 살피던 처녀는 총각의 마음에 동요가 있음을 알고 더욱 다그쳤다. 그럼 우리의 인연은 현세에서는 이만 끝난 줄 알겠습니다. 저 세상에서나 맺어질 것을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총각은 얼떨결에 처녀를 붙잡았다. 내게 며칠만 생각할 여유를 주오. 이렇게 다급하게 다그치니 내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오. 그제야 처녀는 얼굴 표정이 밝아지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한편 총각은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을 한 끝에 과거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사내 대장부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야 한다. 과거에 급제하면 죽는 일은 아버지 댁에서 끝난 일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한번 부딪혀보자. 서울까지는 천리길, 서두르지 않으면 기한 내에 당도하기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집을 나섰다. 글방 선생의 가족들은 그의 과거 급제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친자식을 떠나보내듯 환송해 주었다. 여러 날 만에 당도한 한양은 팔도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득실거렸다. 이 많은 사람들과 겨루어 내가 뽑힐 수 있을까? 시험날까지 내내 그런 생각으로 지새웠지만 그의 능력이 단연 뛰어났던지 결과는 장원급제였다. 뿐만 아니라 4대를 이어 장원급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라님도 경탄에 했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한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전날 자정이 되자 바깥이 소란스러웠다.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모두 잠잘 시간인데? 문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기묘하게 생긴 사람 7이 저마다 손에는 칼과 창,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였다. 네 이놈, 어서 나오거라. 오늘이
내 제삿날이니라.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요기들이었다. 요기들은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니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라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불을 환하게 밝힌 채 고함을 질렀다. 걔 누구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요기들은 바깥에서 떠들며 어서 나오라고 또 재촉을 하였다. 이놈아, 내 목소리는 우리가 삼켜 아무도 들리지 않는다. 어서 나오거라, 요놈아. 젊은이는 기가 막혔다. 그는 용기를 내어 요기들에게 말하였다. 내 놈들은 무엇이며 왜 나를 해치려 하는지 이유나 알아야겠다. 뭐냐, 이놈. 내 소원대로 알려주마. 우리는 너의 조상에 의해 목숨을 잃은 왕기이니라. 그래서 내 아랩이 애비를 다 잡아먹고 이제 내 차례이니 각오해라. 그제야 증조부와 조부 부친의 의문사 원인을 알 듯하였다. 내 이놈 잡기들아! 내 조상이 어쨌길래 아직도 원한이 안 풀렸단 말이냐? 뭐냐, 더 속 시원히 말해주마. 내 조상 중에 형조 판서가 있었던 걸 기억하느냐? 우리 내시들이 비록 약간 죄를 지었다 하나 그까지 일로 멸문지화의 형벌을 내렸으니 아니 억울하겠느냐? 내가 벼슬길에 났으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니 아예 죽어 없애야겠다. 알겠느냐? 원기가 된 내시들의 복수임이 분명하였다. 그때 어디서 닭 우는 소리가 나자 원기들은 어디론가 흩어져 버렸다. 등어리에는 식은땀이 나고 밤새도록 원기들에게 시달리고 보니 탈진 상태였다. 어쨌거나 서둘러 한양을 빠져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젊은이는 아침 일찍부터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밤만 되면 어김없이 원기들이 나타나 설치는 바람에 며칠째 잠을 못 자 젊은이는 고통에 빠졌다. 이러다간 안 되겠군. 오늘 밤엔 내가 직접 원기들과 싸워야겠다. 그리고는 칼을 차고 방을 나와 마당에서 원기들을 기다렸다. 이윽고 자정이 되자 어디서 왔는지 원기들이 낄낄거리며 젊은이를 빙 둘러섰다. 오냐, 죽기 살기로 한번 싸워보자. 막 싸움을 시작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난데없이 나타나 원기들에게 달려들자 원기들은 개구리 때문에 꼼짝을 하지 못하였다. 그 틈을 타 젊은이가 칼을 휘두르니 원기들은 맥없이 쓰러지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다. 원기들을 다 물리치고 나니 개구리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로서는 도저히 용문을 모를 일이었다. 그 많은 개구리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젊은이가 무릎을 탁 친다. 그렇구나. 개구리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구나. 과거를 보러 올라가다 이 마을의 들판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어느 한 곳을 보니 올챙이가 웅덩이에 새까맣게 모여 있었다. 물이 말라 모두 죽게 된 게 불쌍해서 젊은이가 냇가에 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올챙이들이 커서 은혜를 갚은 것이었다. 사람의 복수심은 원기가 되어 나타나고
짐승은 살아서 은혜를 갚는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며 금이 환영한 그는 글방 선생의 딸과 혼인하여 오래도록 잘 살았다.